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정신을 많이 차렸을 것 같습니다. 도처에 있는 호랑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삽시다. 오늘도 두 분의 고정 출연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탈 코치이신 박세훈 코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맑은 목소리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감기 걸리셨던가? 예, 와, 요즘 감기 정말 독합니다. 우리 건강 잘 챙겨서 멋진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봄 감기를 툴툴 털고 이제 맑은 목소리로 오셨네요. 또 박훈 코치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훈입니다. 박훈 코치님 봄 단장 하셨나? 이발을 깔끔하게 하시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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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네. 이발을 깔끔했는데 저녁 때 이제 염색을 해야죠. 염색. 네. 아니 왜 염색을 해요? 이 봄에 맞게끔 너무 하얗게 다니기에는 이상해서 그럼 염색을 초록으로 하면 멋있을 것 좋은 같습니다. 생각이다. 하고 싶은데 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어이 그런 거 신경 쓸 나이가 아니잖아요. 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죠. 근데 나이에 맞게 안 하고 다니면 네. 또 뒤에서 뭐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이 볼 때의 눈 그 사이에서 살짝 갈등을 합니다. 이제 봄도 되고 또 이제 우리 멘탈 코칭도 이제 깊어가고 있는데 좀 용기를 내서 변신을 한번 해봅시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장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멘탈 코치가 성장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맞아요.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코치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이, 참 사람은 언제까지 성장을 해야 되나 이거? 근데 교수님 저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도 너무 좋은데 코칭을 하면서 저는 제가 제일 수혜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긴 그래요. 남을 성장해 준다고 하면서 네. 남들은 안 변하는데 내가 변하고 있어. 그렇죠. 돈 받고 코칭하려고 그러면 내 되게 면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불완전한 동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맞아요. 늘 성장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조금 덜 불행하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다른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게 참 많겠지만 우선 다른 동물은 태어나면 웬만하면 몇 시간 후에 걷고 그렇죠. 지가 성인과. 먹고 맞죠. 며칠 지나면 뭐 어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네. 사람은 몇 년을 지나야 걷나요? 걷고 제대로 하나요? 이거? 보통 야. 3살은 되어야 세 살은 돼야 애들이. 되고. 사람 구실을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와야 되고 20살은 되어야 20살은 돼야 되고 그 중간에 가장 어려운 또 사춘기를 잘 넘겨야 되고. 사춘기를 넘겨야 되고. 요즘 5층기도 있습니다. 야, 그렇죠. 20살은 돼야 어른이 됐다. 네. 제대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지금- 요즘에 또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러게 맞아. 네. 어른이들 많잖아요. 어른이 어른이. 어른이 네, 어른이.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이죠. 생각은 어린이고. 그래서 그 어른.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부럽네.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 어린이다. 특히 요즘에 이제 젊은 친구들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예전에 30대하고 지금의 30대, 음. 예전에 40대, 지금의 40대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부모님 거늘에서 부모님 그 캥거루 같은 그 보자기 안에서 보좌관에서. 오래 살다가 독립을 잘 못하고 하니까 그래요. 뭐 전에는 학교 끝나면 이제 됐다. 이제 네. 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세상이 바뀌니까 계속 그쵸. 배워야 되고 계속 인생을 학생 기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계속 성장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 역량 중에도 네. 학습 민첩성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민첩성. 네, 학습 민첩. 학습인데 또 민첩하게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뜻인가 보네요. 세상의 변화. 음. 요즘에 특히 뭐 AI다, 로봇이다, 뭐 빅데이터다 이런 또 신기술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 사람들의 생각들, 뭐 요즘에 뭐 선거철이라서 서로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서로 간에 너무나 다른 관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내가 얼마만큼 빠르게 학습해서 내 걸로 만들고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냥 배운다는 거, 그냥 성장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적재적기에
그 제대로 빨리빨리 배워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요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는 현재 나이에서 0.7을 곱해야 된대요. 아. 그러면 우리 교수님은 지금 몇 제가 세실까요? 30이잖아요. 30. 우리 곽근 코치님 그러면은 저도 몇 세신가요? 저도 30대죠. 그렇게 되면. 아, 이제 만약에 제가 70이라고 치면 네. 그 7을 0.7을 곱해서 77은 49 49. 이네요. 네. 49세로 봐야 된다. 네, 그 얘기네. 49살. 아유, 청년이신데요.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할 게 많네. 네, 대학을 한 2개는 더 다녀도 되겠다. 2개.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즘은 네. 퇴직하고 네. 방송통신대학, 디지털대학 이런데 많이, 다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학위를 전공을 따는 달리해서 예, 전공을 배우시는 바꿔서 분들 참 하더라고요. 많았던 것 같아요. 학사 편입을 하면 이제 4년 과정을 2년에 맞출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년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남아. 그렇죠. 아직도 젊어. 네. 그러니까 과를 바꿔서 또 다녀. 평생을 이게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석사, 박사도 되게 많잖아요. 배움에 대한 예. 열정들이나 시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 또 많은 좋은데요? 분들이 또 뭐 이게 나무에 대해서 해설을 해준다든가 숲에 대해서 해설을 해준다든가 해설사로. 네 해설사로 해설사로 그런 것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이제 둘레길 해설사도 있고 네. 문화재 해설사도 있고 미술 도슨트도 있고 네. 네.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또 관심을 갖고 또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제 어렸을 때 제일 왕성하게 배우죠. 우리 집에 꼬맹이가 3살짜리가 있는데 집안에 큰 일이 생겼어요. 이 3살짜리가 우리가 가끔 이게 저녁에 사이하고 제가 술 한잔 하면은 지도 짠 한다고 이게 좀 같이 따라서 이제 걔는 이제 주스를 타서 먹고 우리는 술 먹고 했었는데 유치원 가가지고 며칠 전에 이제 사고를 친 거예요. 무슨 사고냐면 점심 때 누룽지탕이 나왔대요. 네. 근데 그 누룽지를 보면서 애가 선생님 우리 집 짱이에요. 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해요. 이랬대요. 선생님이 긴장했을 거 아니에요? 네. 웬 술 얘기지? 그때 아버지는 포도주를 와인을 좋아해요. 네. 나는 둘 다 좋아해요. 이렇게 된 거야. 자기는 자기는 둘 다 둘 다 좋아해. 좋아한다. 할아버지는 술을 좋아하고 자, 아빠는 와인을 좋아하고 자기는 둘 다 좋아하고.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당황한 거지. 근데 통신문에다가 그걸 써가지고 카톡으로 지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알았죠. 이거 아빠 술을 그만 먹으라고 했는데 애가 본다고. 애들 보는 데는 이 냉수도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술 먹었으니. 요즘에 유튜버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기가 이제 젖꼭지 물고 다니는 한 돌 정도 되는 한 2살 정도 되는 애인데 엄마가 청소기를 쫙 돌리는데 아빠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카페트를 이렇게 들어줘요. 그럼 엄마가 그 밑에를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날인데 아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애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카페트를 들어요. 그 아기가 아빠의 행동을 똑같이 해요. 이야 잘 배웠네. 그건 참.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있듯이. 네. 그래요. 이제 이런 성장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육체적인 성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성장인지 정신적인 성장. 사람이 좀 이 그릇이 커져가는 거. 네. 좀 이게 시야가 넓어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이런 게 성장 아닐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용어를 이제 강의할 때나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노인이 돼 가십니까 어른이 돼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하거든요. 그냥 늙어 가십니까? 네. 어떤 어른이 돼 가십니까? 익어 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은 나이를 먹는 사람이고 나이를 먹는 거고. 어른은 지혜를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그렇죠. 지혜로워지는 거지. 네,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마슬로우 욕구 단계에 의하면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밑에고 그렇죠. 관계를 맺는 것이 그 다음이고 네. 자아 성장, 네, 자아 존경, 존경받고 그다음에 자아 실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네. 이렇게 나가는 봉사하고 기여하고 사회에 자아 실현의 제일 더 위에가 이제 뭐 봉사 실현, 봉사 실현, 그래서 봉사 영적인 거 실천. 그런 네. 것까지 이제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성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 그럴 수 그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갈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또 도와주는 게 우리 코치들이 하는 일이고. 그렇죠. 그 중에서도 멘탈 코칭은 더더욱 예. 여기에. 오늘 그런 그 성장 얘기 또 배우고 도전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분을 오늘 신나는데요. 모셨어요. 그분하고 우리가 좀 길게 얘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숨을 돌리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화 연결이 아니고요. 초대 손님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최보희 작가님이십니다. 작가님 오늘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인사 말씀해 주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최보희 작가님 제가 작가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작가가 아니셨잖아요. 작가 아니었어요. 이제 작가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최보희 작가님이 최근에 수필집을 내셨어요. 예, 수필집 이름이 끝까지 꽃을 피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책을 평생 처음 내신 거죠? 네. 소감이 어떠세요? 어릴 때 두메상골 소녀가 음, 나도 시를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때는 꿈이었고 지금 현실에 와서 이루어지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 최보희 수필집 끝까지 꽃을 피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이게 출판 기념회를 며칠 전에 했어요, 그죠? 네. 야, 그때 많은 사람이 오셨습니다. 네. 가족들도 어떻게, 오시고. 소문을 듣고 많이 오셨어요. 음. 주위의 분들은 별로 안 오셨는데 먼 데서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기뻤습니다. 네. 이야. 이제 응원군이 많으신 거죠. 전국적으로 이제 응원군이 생길 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쓴 글은 이제 전부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네. 그때 이제 일기를 쓴 걸 모으셔가지고 이걸 책을 내셨는데 요양보호사는 언제 시작을 하셨어요? 요양보호사는 제가 음. 65세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옆에서 같이 서예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선생님이 이거 가족을 위해서도 좋으니까 한번 공부해보라고 해서 권유해서 땄는데 따고 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아이고 일하러 오라고 그래서 3일 만에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보니 어르신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애들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첫째 어르신분한테는 대화가 최고예요.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항상 케어를 해드리면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예. 그래서 일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65세 때 요양보호사를 시작했으면 늦으신 건데. 네, 야, 좀 대단한 용기를 내셨네요. 이제 그러시면서 지금 연세는 이제 73세? 예, 73세. 그러니까 아주 늦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아서 가셨는데 한 7년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매일 일기를 쓰셨다고요? 네, 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서 대화하고 케어해드리고 이런 걸 쓰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일기를 쓰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일기책을 들여다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사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낸 동기도 이 일기를 썼는 거를 나 혼자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겠다. 예. 이거를 제가 아는 지인분들이나 또 가족들 그리고 주위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책을 내었습니다. 야, 그 요양보호사도 참 일이 힘들고 뭐 갔다 오시면 뭐 파죽이 되실 텐데 그것도 일기도 쓰시고 그걸 또 정리도 하시고 제가 요양보호사가 일기 썼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요양보호사 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우리 아저씨가 정년퇴직을 하시고 옆에서 또
먼저 정남에 무슨 이래 땅이 있는 집이 있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그분이 형님 정년퇴직 했으니까 나 돈 안 받을 테니까 여기 와서 장사하라고 해서 네. 10년 동안 장사를 했습니다. 식당. 어떤 장사를? 청국장 집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장사하면서도 참 좋았어요. 손님들이 딱 주방에 들어오면은 아니 저기 딱 문에서 이렇게 가게로 들어오면은 주방이 딱 보였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청결이 그 머리에 배기 가지고 항상 깨끗이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네. 나는 이 집의 음식 맛도 좋지만 주방이 깨끗해서 온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와. 주방이 개방이 돼서 투명하게 들여다볼 예, 수가 예, 있게 예. 했다. 네. 와, 청국장집이 그 정도면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얼굴로 같이 대면하면서 굉장히 잠깐이지만 사람을 참 대하는 거를 즐기시고 좋아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여기는 사람 보고 온다고 그러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사람 보고. 네. 맛도 맛이지만 거의 사장님 보러 오셨구나. 그러시군요. 네.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선생님은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원래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두메산골에서 엄마 밑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엄마하고 농사를 짓다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있는데 대구에서 고종사촌 언니가 이제 애기씨 방직회사 사람을 모집하니 애기씨 와봐라. 그래서 언니 집에를 이제 생전 처음 초등학교 졸업하고 버스를 타고 대구로 가는데 엄마 지금 대구가 어디야? 내가 진짜 대구 가는 거야 하면서 살을 딱 꼬집어 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이었습니다. 아프니까. 대구가 맞았어. 네, 그래서- 시골에 어머님하고 사시다가 예, 이제 예. 대구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방직회사 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쌀밥 하얀 쌀밥을 한번 실컷 먹어보겠다고 이 경기도에서는 쌀밥인데 이제 대구에서는 살밥이거든요. 그렇게 하고는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회사에 들어가니까 또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는 것이 아니라 남동생 하나 있는 거 어떻게 해든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저 언니하고 저랑 둘이서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습니다. 동생을. 아이고. 와. 뭐 선생님은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예. 중학교 고등학교 안 가시고 그래가지고, 언니랑 두 분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 이제 수원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우리 아저씨를 만나서 이제 결혼도 했고 하고. 네. 애들 둘이 다 출가를 시켰고 네. 그리고는 나도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요양보호사를 그때는 하면서 하면서 예. 그 65세 근처 65 60세 넘어서 얘기네. 예, 60세 넘어서. 성장 시절은 이제 나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했었는데, 되겠다. 예. 이야. 그래가지고 아주대학교 상거리를 가는데 이제 빌딩 2층에 검정고시반이라고 서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서 상담하고 그 이튿날부터 딱 100만 원 학원비 내고 네. 그래 이제 학원을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원에는 일주일에 2번밖에 못 가요. 또 근무를 하니까. 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요. 근무를 하니까. 요양보호사 근무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6월 7월인가 그렇게 2개월을 공부하고 이제 그 경험 삼아 시험을 한번 본다고 8월 달에 시험을 봤어요. 보니까 네. 2과목이 합격이 됐어요. 예. 와. 그리고는 공부를 이제 안 했어요. 학원비도 비싸고 그래가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제일 평생 학교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12월 달부터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4월 달에 시험 봐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 합격이 되었어요. 와. 이야. 그러니까 한 몇 개월 만에 예, 중학교 한- 과정을 마쳤네요. 한 6개월, 6개월, 7개월 7개월 만에. 그때가 연세가 몇 세셨을 때예요? 그때 한 6, 70, 한 70
아니 69이 69인가? 아, 육십아홉, 70 그 정도 되죠. 아, 60대 그러네요. 후반이네. 네. 그러니까 거의 네. 70대 70대, 때 70대예죠. 중학교 검정고시를 예. 요양보호사 한참 하시는 과정에 중학교를 마쳤고 예, 예. 이제 그러고 이제 검정고시가 됐으니까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실 수가 네. 있었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고등학교는 중학교 이제 검정고시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졸업장을 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졸업장으로 또 고등학교에도 입학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학교 생활도 참 재미있었어요. 계명고등학교인데 네. 음악 선생님이 그거 전문이어서 전문 분야에서도 아주 유능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뭐야 드럼도 치고 뭐 악기는 다 다루어 봤어요. 네.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음악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예. 좀 궁금한 게요. 네. 보통 제 주위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요양보호사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야 이거 할 거 못 된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요양보호 하시면서 학교를 다니시고 일기를 쓰시고 네, 매일 일기를 학교를 쓰시고 다니시고. 나요. 생활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네. 근데 붓글씨도 배우셨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걸 이겨냈어요? 그런데 네. 사람은 저는 이때까지 요양보호사 7년 넘어 했지만은 힘든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으셨어요. 네, 그거는 진짜 제가 자격증을 받던 날 그 자격증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네. 만약에 내가 네. 요양원에 가서 네. 일을 하면 이 자격증 앞에서 절대로 어르신분들한테 네. 그 잘해드리겠습니다. 나쁜 짓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격증 앞에서 약속을 약속을 했는데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인간이니까 네. 힘드는 일이 순간적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증 앞에서 맹세했는 게 맹세한 그게 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와. 그때 마음을 다스렸어요. 다스리고 프로페셔널 정신의 표본이시네. 마음을 다스리셨다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다스리셨는지. 마음을 다스리는 거 네. 뭐 체기도 나지만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리 있다가 또 딱 뺨을 탁 때리고 침도 받고 이런 거는 보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태클을 걸면 요양보호사할 자격이 없어요. 그쵸. 그래. 딱 때리면은 어르신은 잠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순간을 피해 가지고는 또 방금 하해를 해요. 그러면 어르신은 손잡고 미안하다고 그래요. 아. 예. 그러니까 근데- 정신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힘들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으면 힘들지 않았다. 그러면 네. 이제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거나 뭐 이런 행동을 나한테 가해지면 자격증을 바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딱 닥치면 어떤 식으로 그거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까지 생각하는 건 없고 그 순간을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해야죠. 네. 왜냐하면 어르신이 탁 그거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서 이제 어르신한테 어르신을 안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르신이 미안해해요. 머리로 생각하고 그 순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네. 평소 실력이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생기면 감정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다 일어나세요? 감정이 없어요, 저는. 네. 무슨 감정을 거기 안 담는 우리 거죠. 감정을 노예 선생님은 담으면 안 돼요. 네. 기본기가 참 돼 있으셔. 그러니까 네. 기본 멘탈. 네. 이게 제가 한 대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침내 요양보호사가 되다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건데 2일째 출근 땡땡땡 어르신의 아침 식사가 끝나고 상을 치우자 엄마야 밥 줘. 엄마의 밥조를 계속하신다. 요양사 선생님이 이 어르신은 먹는 치매이기 때문에 못 들은 척하라고 한다. 먹는. 점심 잡수시고도 밥 줘. 또 저녁 잡수시고도 계속 밥 줘 하신다.
진짜 배가 고프신 걸까 아니면 치매이기 때문에 계속 밥조하시는 걸까? 가족들이 보면 요양원에서 밥도 안 드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적었네요. 이렇게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그 어르신은 치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어르신분들도 방금 뭐 밥 먹고도 달라 하면은 그 순간에 이제 어르신 배고프지? 지금 밥하고 있어. 밥하면은 또 갖다 드릴게. 이렇게 그 순간을 달래드려야 돼요. 달래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보희 작가님이 이제 평소에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일기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멘탈 관리에 큰 기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쓰신 가운데서 생활을 정리를 하시고 마음도 가라앉히시고 또 프로로서의 자기 위상도 정립을 하시고 그 다음날 또 만나서 이렇게 해주시고 와. 그러니까 지금 살아오신 거나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나 이런 걸 쭉 보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네, 그다음에 글쓰기, 네. 네, 이런 것들을 쭉 계속 하고 계신데 그걸 딱 하게 된 뭔가 계기라든가 동기라든가 마음속에 저 깊숙이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딱 깊이가 있게 그때 순간순간에 뭐가 도전을 하는 그런 거를 좋아해요. 지금도 뭔가 도전을 뭔가 한 가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비밀 다음에 소전. 한 번 더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500명 모집에 3,500명이 그걸 지원을 지원해서.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1차 면접 시험에 합격이 돼가지고 네. 2차 시험은 27일 날 3월 27일 날 서울 서대문에 가서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네. 아직 발표는 안 났습니다. 지금 연세가 지금 73세, 73 만으로 되시는데, 73 되시죠. 네, 되시는데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싶으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예. 건강은 어떠세요? 네. 지금 저는 건강은 혈압 먹는 거 빼고는 약을 안 먹고 있고 근데 옛날에 이제 식당 하면서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조금 걸음 걷는 게 약간 좀 삐뚤어졌다 그럴까 다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게 보는데 네.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고 아프지는 않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는 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몇 개월을 있었어요. 네. 힘들잖아요. 젊은 네. 살에. 그래가지고 며느리가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 저는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네. 나는 어머님께 해드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 듣는데 가끔 그랬거든. 나는 이 다음에 책 낼 거야 그 소리를 오. 몇 번 했어요. 했더니 네. 며느리가 어머님 요새 책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하면서 그래서 며느리가 유튜브를 네, 아유. 어머님 유튜브 한번 해보세요. 오.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유튜브를 하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그때 아니에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님 네.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은격길에 유튜브를 며느리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네. 올리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유튜브 그 채널 좀 이 시간에 광고 좀 해주세요. 검색을 뭘로 하면 좋을까요? 초아 요양 보호사 하면 딱 뜨는데 초아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 365 이렇게 해도 네. 되던가요? 천국 요양원 360일 천국 요양원인가 아, 그렇게 360일. 천국 요양. 초아 요양 이걸 그거 치면 쳐도 참 되고, 뭐 이거 한번 네. 찾아봐야겠네요. 이제 거기 요양원에서 일하실 때 이제 가끔 돌아가신 분이 또 계셨잖아요. 또 104세 어르신도 계시다고 이 책에 그거, 나와요. 아유, 그래서 너무 이러신 아름다우셔. 분도 보시고 본인도 열심히 이제 사셨는데 이게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네. 살아야 되나? 남의 인생도 보셨고 음, 본인 인생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런데
저는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뭐 생각할 것은 없고요. 예. 내 마음대로 음. 사람한테 해코지 안 하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서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서 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도와주면서. 예, 예. 예, 104세 어르신은 네. 하시는 말씀이 예. 내 딸 또 왔냐 내 딸들아 예쁜 딸들은 땅 위에서 살고 예. 우리 늙은 것들은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 예. 우리 딸들 예쁘다. 항상 이렇게 예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 104세 네, 어르신께서요. 104세 어르신. 예. 그리고 혼자서 볼 일도 다 보시고 해요. 네. 그 연세에도 극강에 그래가지고 이쪽에 요양원에 있을 때 이제 다른 선생님을 만났는데 어르신이 다리를 다쳤다고 그래서 얼른 가서 네. 그거 뭐야 남대문 시장 가가 친구랑 그거 수면 네. 옷 네. 도톰한 거 제일 좋은 거 한 벌 사가지고 네. 11월 달인 거 그때 좀 어르신 뵈러 가니까 아유 내 딸 왔냐 항상 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요양보호사 그래 왔냐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네. 아유 이제 그때는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엄마 왜 이렇게 다쳐서 내가 좀 다쳤다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이제 요양원에서는 엄마라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꼭 네. 어르신이라고 존칭을 붙여야 되는 네, 거야. 네, 네. 방송인들 그래. 예, 예. 그래. 아유 엄마 이거 추웠지 하면서 이제 옷을 다 해가 입혀드리니까 아유 따뜻하다 너무 좋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시면서 와. 옷이 따뜻하니까 잠이 온다 하면서 딱 자리에 누우셔요. 그래 자리에 누우셨는데 5분도 안 돼가 잠이 드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좀 추우셨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네. 제가 이 어르신한테 옷 한 벌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그 보호자분 아드님한테 요양보호사 전원이 다 털 목도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걸 전원 다 선물을 주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선물이라는 것은 네. 이렇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오늘 최보희 작가님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작가님의 삶 자체는 끊임없는 학습이고 네. 끊임없는 도전이고 끊임없는 사랑의 실천이시네요. 예, 끝까지 꽃을 피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예, 조용조용히 끝까지 꽃을 피우는 인생. 오늘 참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의 챔피언 듣겠습니다. 네, 최보희 작가님 말씀 오늘도 울림이 컸어요, 그죠? 그렇죠. 네. 아까 야. 이렇게 찌릿찌릿 전기가 왔어요. 자기는 한 번도 힘들지 않았다. 힘들지 않지는 않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이겨내는 거죠. 승화시켜서 승화시켜내는 거죠. 예, 대단하십니다.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나는 근데 그때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감정을 담으면 안 되죠. 화가 나고 짜증 나고 그러니까요. 스트레스가 받을 건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힘들어하고 네. 화나고 짜증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감정을 느낄 텐데 그래. 네. 그렇게 감정을 느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책에 보면 치매 노인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막 침대 뱉고 막말도 하시고 그렇죠. 그냥 변도 이렇게 보시고. 뭐 보시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이겨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우선 육체적으로 힘든 건데 뭐 정신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네. 네. 잘 하시네. 자격증 아름답다. 앞에서 맹세를 하셨다고 자격증 그랬잖아요. 앞에서 맹세를 네, 했다. 나는 힘들지 않을 거다. 끝까지 할 거다. 네. 뭐 간호사들은 이제 나이팅게일 뭐 선수하고 의사들은 네. 히포크라테스 선수하는데 네. 요양보호사들도 선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더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네. 그게 돈은 들어오긴 하지만 네.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내 인생 삶의 하나의 여정으로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못 배웠으면 뭐
배워야 되겠다. 이제 못 열등감이 배운 있고. 한을 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그런 것도 있지만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어르신들 모시면서 느끼는 걸 글로 써야 되겠다. 이 얘기를 전해야 남겨놓고 되겠다. 싶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그 학구열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 다시 다니시고 네. 붓글씨도 이렇게 쓰시고 캘리그라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선물 주셨었는데 어. 야, 좀 대단하시고 또 우리 이제 그 수원시 제1평생학교에 지금 학생으로 이제 시니어 대학의 학생으로 네. 이제 밑에 공부할 건 다 하셨고 네. 다니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본인은 꿈이 있다. 음. 계속 도전하겠다. 이렇게 쓰세요. 학습에 대한 욕구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그거를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를 잘 들어드려야 사실은 일기에 그 내용들이 남겨졌을 거고 그 일기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야. 하신 말씀 중에 와닿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네. 그렇게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연스럽게도 참 힘든 일은 사실은 내 그렇죠. 안에 뭔가 욕구가 있고 예. 뭔가 바람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힘 빼고 골프 치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자연스럽게 네. 산다는 게 제일 내공이 있는 거고 제일 그렇죠. 어려운 거죠. 네. 이게 멘탈 관리에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자연스럽게. 예. 힘을 빼는 거. 힘을 빼는 거. 그 책 제목에서 음. 끝까지 꽃을 피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네. 아까 필수인 거죠, 필수. 여쭤봤거든요. 음. 그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이 지금도 네. 다시 그렇죠. 생각납니다. 네. 끝까지. 꼭 꽃을 피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 욕구, 욕망 이런 걸 좀 버리고 자연스럽게 놔두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꽃이 될 피게 수, 된다. 꽃이 필 수도 있고 안 안 피더라도 필 수도 있고 어쩔 수 네. 없고. 어쩔 수 없고 순리대로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꽃을 피우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꽃을 피우셨잖아요. 꽃이 많이 만개했어요. 네, 네, 그런 것 근데 같습니다. 또 다른 꽃을 피시겠다고. 근데 그 네.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 행동을 하느냐가 저희한테 주는 울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인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수양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글을 쓰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나누고 또 그 얘기 나눈 거 글 쓰고 이런 그 사이클 네. 이게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튜브도 보통은 야, 나 그런 거 못해야라고 할 수 있는데 도전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70세시라라고 하면은 나를 보통은 노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앞으로 살면 몇 년이나 산다고 그런 걸 하니라고 보통은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최보희 작가님은 늘 아까 선물이다라는 이야기 배움에 대한 열정들 와 멋지신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초대해서 뭔가 특강을 듣든 상을 그래. 주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국 순회 요양보 특강을 해야 돼서 요양보 와서만은 아니 초보 요양사들 대상으로 네. 시작하기 전에 네. 특강으로 정신교육으로 하셔도 예. 좋을 것 같고 네. 와. 필독서로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글도 좀 예뻐요. 아, 글도 그냥 아마추어 글이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흘러가는 그리고 아주 정감 있고 네, 이러시더라고요. 네. 여기에 또 사연들이 그 이제 자식들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얘기가 참 많아요. 네, 네. 와야 될 때 애들이 안 오는 거죠. 음. 애들이 와서 한참 기다렸는데 엄마 보러 왔는데 왜 늦게 왔냐, 왜 엄마를 아직도 안 데리고 가냐 이러면 아들이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자꾸 이러니까 내가 안 오지. 야, 이런 사연이 적혀 있어요. 아주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놓고 그냥 엄마가 그냥 다리를 잡았는데 뿌리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 놈들이 있는 거야. 그런 놈들이라기보다는 또 그렇게 되죠 사람들이. 그렇죠. 작년에 저희가 그 어르신들 시니어 멘탈 코칭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가장 앞으로 하기 싫은 일,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제일 힘들고 가기 싫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최보희 이 작가님 같은 요양보호사를 만나면 그곳이 또 다른 곳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 요양보 시설, 요양원 같은 데 스캔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뭐 노인네들을 학대를 했다,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자식들도 보내기가 좀 겁이 나고 네. 네. 또 본인들은 어르신들 본인들은 정든 가정을 떠나서 어디 자기를 버려진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안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네. 프로 정신으로 정말 극진히 해준 데가 많은데 이제 음. 몇 군데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극소수겠죠. 네, 극소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화되면 안 될 사실은 것 요양원 같고. 참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고 장모님도 93세 돌아가셨는데 이제 조금 그런 시설을 이용을 했거든요. 저희 어르신들은 이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는데 처음에는 주간보호센터도 안 갈라 그래요. 네. 그 요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네. 뭐 이상한 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래서 딱 한 번만 가보세요. 네. 한 번 보고 싫다면 안 모셔드릴 거예요 했는데 한 번 갔다 오시더니 너무 밝으신 거야. 거기가 노래도 가르쳐 주시지 네. 그렇죠. 밥도 뭐 정말 따뜻하게 뭐 해 주시지. 네. 근데 뭐 어머니 뭐 이렇게 쫓아다닌 사람들이 있지. 누구 무엇보다도 말동무가 있어요. 친구가 네. 생기니까. 근데 저희는 집사람이 딸내미라고 하지만 장모님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주거든요. 재미없는 얘기 그렇게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끝까지 들어줘. 네, 네, 네. 제보이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줄 거야. 그렇죠. 저희 대학 선배님이 하시는 것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한 층은 영화관, 한 층은 뭐 게임장, 한 층은 뭐 음악 듣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거기 회원분들이 네. 주말 되면 운영을 안 하니까 네. 주말에도 운영을 좀 해달라. 와. 집에 있기 심심하니까 나와서 여기서 놀겠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려서 있으면 어르신들이 집에 뭐 자식들하고 있는다 그래도 자식들하고 손자들하고 대화할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설에 가면 대화를 하니까 뭐 편한 걸 넘어서서 머리가 좋아지시더라고요. 네. 우리 장모님이 갑자기 노래를 하시기 시작한 거야. 평생 한마디도 안 했던 분들이. 그리고 옛날에 썼던 충청도 이상한 사투리. 우리 집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는 이상한 사투리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지 생각했더니 해보니까 그 사람들 접촉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추억을 해야 되고 추억을 얘기하다 보니까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쓰지 예전에 않았던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던 무의식 것들이 속에 나오는 있던 거구나.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뇌가 이제 그 좀 녹슨 뇌 신경이 네. 가동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네. 걸 느꼈습니다. 근데 최보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100세라고 하면 앞으로 20-30년을 더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정말 이런 생동감 있는 배움 그리고 그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계속 그 가지를 치면 100세의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커지는데요. 그러게요. 이게 이제 성장 얘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멘탈 네. 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최보희 씨도 지금 73이니까 네. 0.7을 곱해야 된다면요. 그렇죠. 지금 한 50으로 봐야 돼. 그렇죠. 네. 옛날에 지금의 73세는 옛날에 50세야.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50세면 한참 지금 일할 나이고 한참 뭘 네.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또 뭐를 할 것이냐. 근데 모습은 참 왜소해 보이셨는데 단단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야무지시고 예, 그 단단하시고. 모습을 우리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봤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몸도 생각이 건강하시다 아까 건강하시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정신이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정신이 우선이야. 네. 역시 멘탈이 네. 참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좋겠다라는 걸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부터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지금부터 30년이에요. 30년. 지금부터 30년. 30년이면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30대에서 60대까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10대에서 40대까지로 볼 수도 있고 그쵸. 물론 이 신체적인 이런 게 좀 안 받쳐주긴 하겠지만 3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거든요. 짧은 세월은 아니죠. 제가 79년에 결혼을 했는데 80년에 했다고 치면 뭐 40 지금
45년이 됐거든요. 결혼한 지가. 네. 네. 아, 우리 애들이 그만큼 된 거죠. 그렇죠. 네. 저희 집사람하고 45년을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괜찮죠? 그렇죠. 네. 좀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더 살아야 되네. 진짜로. 앞으로 더 30년 더 살아야 돼. 이게 방송은 이게 우리 집사람 안 들어야 되는데 끔찍한 거야 이거. 끔찍한 거야. 그래서 아이,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제가 학습을 해야 돼요. 네. 그러네요. 새로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고 의미롭고 네. 또 거기서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거 큰 숙제라니까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아까 머리 염색 그 이야기하면서 나이답게 산다라는 그 거기에 사실 요즘 좀 제가 갈등이 좀 있어요. 나이답게 산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52인데 음. 52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이답게 사는 건가? 예. 옛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완전 어른이. 완전 어른이고 좀 살짝 노인 같은 그런. 아직까지 네. 노인은 아니지만 근데 뭐 요즘 굉장한 시대로 보면 어른이죠. 나는 마음은 아직까지 30대 40대의 마음도 있고 지금 주위 친구들 보면 또 그렇고. 네. 근데 저 30대 애들이 우리를 볼 때 완전 아저씨 요즘 말로도 꼰대 뭐 그러면 야 나이답게 52살 50대에 맞는 삶과 행동은 뭘까? 이게 이제 요즘에 사실은 하나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답게 나를 잘 단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교수님 3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와 우리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장에 대한 아니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그 멘탈 코치들이 처음에 하는 게 있잖아요. 인생축을 세워본다. 네. 내가 지금 10년 후, 어디까지 왔나. 20년. 뭐를 이제 자원으로 쌓았냐. 네. 앞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비료를 퇴비를 축적했냐. 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또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걸 쭉 해봐야 나이답게 사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네. 나이답게 아까 사는데. 최보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산다에 자연스럽게 내가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해 봐야죠. 네. 자, 그러면은 곽근 코치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52세에 자연스럽게 산다라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거 그 한 번 더 만나야 돼요 우리 지금 그러네요. 여기 시간 없어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다음 만나서 한번 하기로 하고 네. 오늘은 이렇게 최보희 선생님의 그 감동적인 네. 도전 스토리 또 성장 스토리를 우리가 들은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음악 듣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